여러분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요즘 핫한 수제 베이글 집을 차리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동정업계 매장은 차고 넘칩니다. 고개를 한 번만 돌려도 경쟁자가 여럿 보이죠. 먹을만한 맛, 먹힐만한 전략으로 시작했다가 1년 안에 망하게 생겼는데요. 어떻게든 다른 집과 차별을 해야 합니다. 선택은 두 가지. 억소리 나는 인테리어, 맛은 있지만 생산력이 적은 공정기술. 여러분이라면 어느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서울에는 일명 3대 베이글이 있습니다. 양대 산맥은 런던 베이글 뮤지엄과 코끼리 베이글이 있는데요. 나머지 한 개는 호비 베이글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마더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런베뮤, 코끼리가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코끼리 베이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업종이든 하나가 잘 되면 비슷한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마카롱, 소금빵이 어느 순간 유행하더니 골목마다 전문점이 생겨난 과정도 그랬죠. 베이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아직 베이글은 20대,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소비 연령층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오픈하려면 젊은 여성이 많이 다니는 대학가나 아파트 상권이 유리한데요. 하지만 코끼리 베이글 영등포점은 양평동 공장지대 사이에 있습니다. 베이글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이 동네까지 올까 싶은데요. 하지만 주 메뉴인 베이글은 12시가 되기 전에 모두 품절이 됩니다. 사이드 메뉴인 샌드위치가 운이 좋아야 먹을 수가 있죠. 웨이팅은 당연히 필수인데요. 오픈런을 해서 베이글을 사게 되면 성공했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잘 팔리느냐? 네, 20억원어치 팔았습니다. 참고로 자본금 2억 원이었고요. 요즘은 장사가 잘 되려면 인스타 감성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맛보다 인테리어가 우선일 때도 있죠. 하지만 코끼리 베이글은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신경을 쓴 티가 나긴 하지만 다른 카페에 비해 감탄사가 나올 정도는 아닌데요. 하지만 가게 한쪽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보입니다. 참나무, 창작과 화덕입니다. 단순히 소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빵을 굽는 용도로 쓰고 있죠. 코끼리 베이글은 순수합니다. 인테리어가 화려하든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반대로 너무 저렴하든가 그런 내용을 운운할 필요 없이 빵 자체가 다른 가게와 차별화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 베이글은 뉴욕 스타일입니다. 반죽에 달걀을 넣지 않고 오븐에 굽는데요. 보통 큼직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 베이글은 몬트리올 스타일입니다. 뉴욕 베이글보다는 크기가 좀 더 작은 편이지만 반죽에 달걀을 넣고 화덕에 구워내는 일반적으로 몬트리올 베이글이 좀 더 촘촘합니다. 그래서 코끼리 베이글이 맛이 있다, 맛없다 이전에 다른 집이랑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럼 베이글을 창립한 사람은 누구냐? 천홍원 대표는 유명 베이커리 리알 레스카의 매니저 출신입니다. 무려 7년이나 근무한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죠. 업계를 빠삭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빵 능력도 물론 뛰어났지만 사업을 위해서 소비자 취향까지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차 대표는 그렇게 2017년 5월 자신의 브랜드를 차렸습니다.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맛과 경영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또 차 대표는 양파나 블랙베리가 들어간 베이글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는데요. 화덕에 구워야 하니까 번거롭기도 하지만 빵 맛에 온전히 집중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맛있다고 장사가 다 잘 되나요? 좋은 제품이라도 해도 무조건 다 잘 팔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2019년도 국내 베이커리 개수는 21,470개. 그중에서 맛있는 빵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뜨는 빵집은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중에서도 체인화가 되는 빵집은 정말 드물죠. 3년, 5년 이어나가려면 소비자의 니즈를 실시간 파악을 해야 하고요. 게다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위기를 견뎌야 합니다. 물론 그런 시기에도 가맹점을 늘리는 곳도 있죠. 코끼리 베이글은 오픈한 지 불과 2년 만에 코로나를 겪었지만 지점을 늘리며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맛을 제외하고 코끼리 베이글의 성공한 또 다른 포인트는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단연 비주얼이라고 봅니다. 당장 코끼리 베이글을 검색해보면 물론 호떡 모양의 베이글을 뜨기도 하지만 이렇게 크림이 빵빵하게 들어간 사진은 과연 압도적일 수 없습니다. 소위 인증샷 또는 이건 찍어야 해 라는 부르는 비주얼이죠. 비슷한 예시로는 몽탄 갈비집이 있죠. 토마호크가 같은 원리로 뜨게 된 키워드고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식당을 할 때 비주얼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창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잘 알고 있는데요. SNS에 특히 인스타가 활발해지면서 사진 한 컷으로 소비자를 끌어오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브랜드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브랜딩을 했었을 때 뭐
과도하게 되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주관적으로 이제 마케팅 회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기 힘들다는 생각들을 좀 해요. 이와 같이 이 베이글 모양을 연상시키는 이 코끼리 베이글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왜 코끼리인지도 명확하고 이 코끼리를 연상해서 크림이 왜 가득 차 있는지도 사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사실 들고 있고 입소문을 내기 굉장히 쉬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SNS에서 퍼지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미지라는 것들은 브랜딩의 기본이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성공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네이밍인데요. 이렇게 크림이 가득한 비주얼은 코끼리 베이글이라는 네이밍과 통일하게 됩니다. 보통 크다라고 하면 빅, 자이언트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차 대표는 코끼리라는 거대한 이미지를 크림에 꽉 찬 베이글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이밍은 프랜차이즈보다는 개인 자영업자에게 더욱 중요한데요. 정작 사장님들은 대충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78%는 가게 간판을 보고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의 이름을 지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거나 어딘가 촌스러운 단어, 발음하기 힘든 용어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이밍을 하실 때 팁이 있다면 기억하기 쉽도록 5글자 안으로 짓는 게 좋습니다. 네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야 되기 때문에 바이럴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제 법칙과 이런 것들이 사실 있다 보니까 브랜딩 관련된 그런 글자, 이런 숫자와 관련된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요. 부르기 쉬워야 되고 알아듣기 쉬워야 되는 사항들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광고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한 가지 이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름에서도 아이데이션이 나와서 브랜딩을 또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또 색깔을 입힐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티켓몬스터가 있어요. 티켓몬스터 하면 아시는 분들이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티몬입니다. 원래 티켓몬스터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소비자들이 짧게 불러서 티몬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심지어 사명도 티켓몬스터에서 티몬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만큼 네이밍이 너무나 중요하고 비즈니스 확산에서도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름을 지었을 때도 굉장히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부르기 쉬워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고 두 번째는 네이버에 검색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없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적으로 이 이름을 쉽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이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까지 펼쳐지느냐 했었을 때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누가 허위로 상표 등록을 해서 상표를 못 받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이밍이 단순히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비즈니스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폰트나 네이밍과 함께 통일시킨 점도 중요하겠죠. 요즘은 간판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영어로 작게 적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끼리 베이글은 멀리서 보아도 글자가 보일 만큼 레트로한 폰트로 큼지막하게 적어두었죠. 여담이지만 수제 베이글이 유명한 이유는 웰빙, 식사 대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1999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베이글은 10대 발명품이라고 중 하나로 꼽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베이글은 사실 웰빙 식품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아무튼 오늘은 수많은 베이글 전문점 중에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코끼리 베이글의 성공 포인트를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브랜드 인사이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진호였고 제 영상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